네, 안녕하세요. 머니다큐입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은 대우조선 해양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8년도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처음으로 조선주라는 거를 들어가서 굉장히 짜릿한 맛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계기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영원할 줄만 알았던 대한민국 조선 강대국의 현실. 만약 제가 장기 투자를 했다면 지금 또 손실 중이라는 거.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 흐름이 그 산업 자체가 후퇴 산업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 투자 방식은 가치 투자 방식이고 될 수 있으면 PBR과 PER을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PDR을 많이 얘기한다고 하죠. D가 이 드림의 약자인데 앞으로 미래가 얼마나 창창한지 화려한지 뭐 이런 걸로 이제 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차이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주가 아닌 지금까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만 볼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PBR이라는 거는 제가 회사를 뭐 10,000원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그 주식이 한 주당 1,000원, 10주. 그래서 딱 그 주가가 그 회사 가치랑 딱 맞는다는 게 이제 PBR 1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0.5라고 한다는 거는 회사를 다 팔아서 처분했는데 오히려 2배가 남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PBR이 1배 미만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평균 PBR이 이제서야 드디어 1배 수준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ER 같은 경우는 수익성 지표라고 하는데 PER이 1배라고 하는 것은 1년만 돈을 벌어도 지금 이 회사를 통째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PBR이 10배라는 거는 10년 동안 이익을 내면 이 회사 시가총액만큼 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투자 방식은 그래요. 어쨌든 제가 저평가주라는 것들에 대한 모든 종목들을 일단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대우조선 해양처럼 어떤 큰 흐름을 보이다가 주가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는 종목들 저는 이때 놓쳤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튀면서 흐름이 좋은 지금을 대우조선해양의 매수 타이밍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라는 거는 회사의 실질 가치가 증가했다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이익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그런 증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갭에 대한 괴리율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내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된 것만 가치주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매출 성장률이 100%씩 늘어날 기업인데 지금 PBR이 200원, 300원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앞으로 성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리포트를 많이 읽고 그 산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디테일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안 되기 때문에 과거 자료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출 채권 회전 일수 뭐 이런 매입 채무 회전 일수 같은 것들이 옛날에 굉장히 오래 걸렸죠. 뭐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기간들을 얘기하겠죠. 매출 채권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아래쪽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현금 흐름이 좀 좋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유동성이 뭐 물론 이거는 산업은행에서 돈을 좀 대줬죠. 조선업이 망하면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 하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죠. 그리고 뭐 중국의 기술 유출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서 이런 유동성을 확보를 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기관들은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수로 들어왔지만 우리나라 그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지 않죠. 그래서 개인들이 펀드를 다 해약해 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돈이 별로 없어요. 뭐 연기금 정도 돼야 어느 정도 힘이 있지.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도 이제 실적을 좀 잘 내는 그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대우조선해양의 컨센서스를 한번 볼게요. 지금은 이랬지만 앞으로 매출이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사실상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크게 늘어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매출액 그 분기별로 봤을 때 매출액은 소폭이나마 2분기에 증가를 하고 3분기에 다소 줄어들었다가 뭐 4분기에 또 다시 증가를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중국이 조선업을 또 1등을 한번 먹었었죠. 중국은 자국의 조선업이 일감이 없다. 그러면 정부에서 야 너희들 군사용 배 한 10척만 만들어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기도 해요. 그리고 해외에서 입찰 경쟁을 할 때도 우리나라가 뭐 1,000억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중국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인 뭐 한 800억, 뭐 700억 이런 금액을 제시해서 그 물량들을 다 뺏어갔던 중국이에요.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중국이 뭐 배를 인도했는데 배가 가다가 서버린다거나 고장이 났는데 원인조차 파악을 할 수 없어서 그 배를 오히려 우리나라로 보낸 다음에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까지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그 기술력을 전 세계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시대다. 연간 컨센서스로 봤을 때도 이제 2022년도부터 매출액이 한 1조 정도, 1조까지는 아니지만 4천억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얼마나 증가할지는 모르고 제가 조선주를 굉장히 좀 요즘 들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우리 자동차가 이제 전부 다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돼버렸던 뭐 그런 시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배도 비슷한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뭐 지금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기름을 떼서 배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것도 친환경 에너지로 갈 수 있는 배를 만들자. 그리고 뭐 LNG선, 뭐 드릴십 이런 고부가 가치에 대한 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꾸준하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자동차에 뭐 전기차가 있다라고 하면 조선 쪽에서는 친환경 배, LNG, 뭐 드릴십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의 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일본이나 중국 대비 기술력으로 가장 강대국인 대한민국의 조선업의 성장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입금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굉장히 큰 지원을 해줬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부에서 굉장히 큰 지원을 받았다. 아직도 높은 금융 비용은 다소 부담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조선업이 주가가 완전 박살났던 거는 딱 봐도 실적이 박살났죠. 실적이 박살났기 때문에 주가가 박살나는 건 당연하고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척 하더니 바로 또 박살이 났죠. 한참 조선업종들 뭐 회계 부정 이야기를 나오고 삼성중공업인가요? 하여튼 뭐 조선사들이 그때 한참 수주 경쟁을 펼칠 때 너무 저가로 수주를 했던 거예요. LNG선 같은 그런 고부가치 산업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수주만 일단 싸게 해놓고 막상 만들어 보니 남지도 않는 장사를 해버렸던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 조선업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줄어들고 있지만 수익성이 증가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해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조선업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그 후퇴 산업으로 조금 인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업을 10년 동안 장기 투자했으면 지금 또 손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선업들의 그런 뛰어난 수주 경쟁력으로 인해서 다시 1등의 조선업 강대국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의 시장 점유율이 돋보인다. 그래서
그 많고 많은 조선업들 중에 대우조선해양을 한번 선택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기업 회사 평가도 과거 굉장히 안 좋을 때는 CCC까지 갔다가 이제 BBB까지 올라오는 기업의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도 좀 인정을 받았고, 다소 리스크로 보여지는 점이 이거예요. 돈을 엄청 땡겼죠. 그러니까 이거를 4350원에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전환 사채를 발행한 건데, 그게 총 양이 2조 3천억이에요. 그런데 그 대우조선해양의 시총이 제가 알기로는 2조 7천억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전부 다 주식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기존 주주들의 그 가치가 반토막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뭐 단기간에 일어날 일은 없고, 주가가 뭐 4만 원이 넘어가서 뭐 이렇게 그런 시점에서는 어떤 이 주식을 받아갈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고, 어쨌든 저희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들어갈 때 현재 PBR이 0.68배, 근데 5년 평균이 0.78배 밖에 정도 안 돼요. 근데 이 최근 5년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굉장히 불황이었던 시절, 그랬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를 받았고, 저 같은 경우는 PBR이 최소 1배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목표 주가를 37,300원 정도, 목표 주가를 최소한 37,000원 정도는 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37,000원까지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수주를 따냈다라는 공시자료가 뜬다라고 하면, 그때는 목표 주가를 더 상향시켜서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뭐였죠? 어쨌든 뭐 유가가 너무 지나치게 또 급락을 하면서 뭐 세계 경제가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코스피의 지금 시장은 딱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지금은 주가 수준이 저는 어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끝 부분을 한 2,800 정도 보고 있어요. 지금이 뭐 2,400 정도니까 앞으로 400포인트 정도는 좀 주식을 조금 더 해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사이에라도 뭐 나스닥 지수가 뭐 3% 이상 뭐 급락을 한 다음에 뭐 어떤 불안한 징조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손절을 치고 시장에서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된다. 맥시멈은 3천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은 좀 힘들지 않나 라는 관점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3천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머리 수준을 2,800포인트로 보고 있고 시장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은 그래요. 저평가가 되어 있고 앞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그런데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아 주가가 바닥을 기다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시점, 이렇게 튀어오를 때는 요즘에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뭐 5%, 10%씩 이렇게 막 떠버리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조정 좀 받고 또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미 이 회사의 가치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으면 얘가 뭐 5%든 10%든 튀어 오를 때 그 꼭대기에서 잡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투자 전략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앞으로 큰 기대를 해볼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 주가를 37,000원 정도는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오늘 손절했던 SK텔레콤, 이마트, 그리고 하나 뭐 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항상 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만 보기 때문에 종목들이 늘 까먹습니다. 요즘 가치주를 찾는다고 재무제표를 하도 많이 보는 바람에 그런 거고요. 삼성생명은 제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군요. 예,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앞으로 이제 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렇게 세 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기업을 보는 방식이랑 여러분들이 기업을 보는 방식이 다르고 차트만 보고서 어떤 회사를 본다라고 하면 저랑 컨셉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제 방식이 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을 질문을 주시면 거기 관련돼서 영상을 또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치 투자로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